네, 안녕하세요. 판공남 22화로 돌아왔습니다. 지지난주에 20화를 넘겼다고 되게 좋아했었는데, 이게 말로만 20화를 돌파했다고 한 거였는데, 알고 보니까 20주 동안 했더라고, 이거를. 20주면은 이제 5달 동안 이거를 진행한 건데, 5달이라는 시간이 좀 어떻게 지났는지 모를 정도로 그냥 빨리 지나갔던 것 같아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또 5달이나 이 팟캐스트를 계속 하는데도 지속적으로 들어주시는 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한번 꺼내봤고요. 이제 오늘이 화이트데이인가요? 3월 14일? 네, 저는 화이트데이와 전혀 연관이 없는 사람이어서 있는지 없는지 그냥 지나갔는데, 네. 판타지 유저분들 중에 오늘 화이트데이와 연관이 있으신 분들은, 네, 재밌게 노세요. 네, 저는 판타지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KC의 정신차려님께서 지난주 방송을 듣자마자 바로 또 리뷰를 남겨주셨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면 해명 리뷰인데 뭐 해명까지 할 필요는 없었다고 봅니다만 어쨌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빵콩남님. 의무감이란 표현에 큰 부담감을 가지셨군요. 죄송합니다. 이런 훌륭한 방송에 후기는 꼭 남겨야 한다는 뜻의 의무감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단어 선택이 잘못되었네요. 일단 플레이오프 마지막 주가 되니 잠수 타시는 분이 반 이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재미가 반감이 되더군요. 14인 리그이다 보니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버린 게 참 아쉽네요. 제가 하는 다른 리그는 12인 리그인데 9등이지만 아직 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산술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끝까지 해보려 하는데 파출리아가 도움을 안 주네요. 버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네요. 판콩남님의 리그는 어떠신가요? 잠수 타시는 단장들을 싫어하시는 걸로 아는데 어떠신지요? 만약 내년에 하게 되면 지인들과 함께 하고 싶네요. 두 리그 다 모두 처음 보는 분들인데 몇몇 분들은 친해져서 재미가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대화도 없어지고 트레이드도 없어지고 재미가 반감이 되네요. 판콩남님 방송을 첫 회부터 듣다 보니 남리그 같지 않아서 애정이 가네요. 님 리그 동향이 궁금합니다. 네, 일단 뭐 지난 회에 제가 리뷰를 읽어드릴 때 부담감 맞긴 맞죠. 네, 의무라는 단어가 정말 저희 팟캐스트를 하면서 처음으로 좀 생소하게 들려서 네, 좀 버벅거렸는데 네, 사과라는 뜻은 아니었고요. 네, 그냥 그랬다고요. 네. 별 의미 없었어요. 네, 네, 감사한데 좀 어버버거린 거죠. 네. 그랬고, 또, 잠수 타는 분들. 저는 사실, 네, 누차 말씀드렸지만 잠수 타는 분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잠수 타는 분들 중에서도 유형이 갈리는데, 리그 관리까지 안 하는 잠수 안 하는데, 리그 관리까지 안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정말 싫어요. 네, 대신, 잠수를 타더라도, 리그를 관리해주시는 분들은 별로 악감정이 없어요. 네. 그냥 리그만 관리만 해줘도 리그가 돌아가는 거니까 네, 친분은 사실 못 샀더라도 그렇게 아쉬울 건 없죠. 네,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는 그거고 하니까 그냥 리그 관리만 된다면 사실 얘기를 많이 하든 안 하든 사실 상관은 없어요. 네, 리그 관리를 안 했을 때 파출리아 얘기를 물어보셨는데 사실 지난 경기에 더블 한번 기록했어요. 네. 그 전까지 계속 데이빌리가 들어오면서 출전 시간이 줄었고 또 아킬레스건 부상으로 인해서 다시 좀 폼이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줘서 계속 주전 경쟁에서 밀려났었는데 지난 경기에 잘하길래 한번 냅뒀거든요. 저는 제가 리그 1에서 가지고 있는데 그랬는데 지난 경기 인디애나전에서 또 다시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저는 그냥 버렸습니다. 사실 과감히 버렸다는 말 하기도 이제 조금 그런 게 워낙 이제 한 10경기가량 좀 안 된 모습을 보여주니까 이제 미련을 버려도 솔직히 그렇게 다른 팀에 가서 부메랑 효과 같은 거는 크지 않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더라고요. 차라리 다른 선수 지금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자메이카 그린 멤피스에 지금 랜돌프 선수가 부상당해서 아웃당했는데 차라리 그런 선수들을 데려와서 써먹는 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시즌이 얼마 안 남았잖아. 4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저 같은 경우야 사실 지금 꼴찌니까 맘 편하게 그냥 이것저것 써보고 실험해보고 다음 시즌 준비하는 겸 활용도 해보고 하는데 이제 좀 순위 결정전이나 플레이오프 진출을 놓고
이제 남은 4주를 써야 하는 상황이라면 파출리아를 버리거나 뭐 센터가 부족한 팀에게 어떻게든 덤핑을 해서라도 좀 트레이드를 시도할 것 같아요. 뭐 트레이드 데드라인에 맞춰서 문이 닫힌 리그도 있겠지만 문이 열려 있는 리그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4주 남은 상태에서 한번 트레이드를 시도를 해보시고 만약 안 된다면 그냥 버리는 게 속이 편할 것 같습니다. 데이빌리가 다쳐야지 좀 파출리아 선수의 출전 시간이 늘 것 같은데 그게 아니면 사실 힘들죠. 그리고 저희 팀 리그 동향. 저희 팀은 사실 원래 그 리그 1 같은 경우에는 사실 1위 팀이 계속 독주를 하다가 갑자기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더니 많이 추격을 당했지만 이번 주에도 다시 또 이제 1위 팀의 반등에 성공하면서 지금 7게임 차로 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맞대결이 없는 상태에서 조금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1등 팀의 지금 문제점이 센터 자원이 별로 없어서 조금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트레이드로 멀로를 보내드렸는데 멀로가 다시 스타팅에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그렇지만 아직 그 최근 미러키 농구를 보면은 그 포워드 쿤보, 미들턴, 파커 중심으로 농구가 돌아가지 지금 마카이는 완전히 시즌 아웃 당해서 로테이션에서 제외됐고 또 메이어도 뭐 이상한 부상 당해서 아웃됐고 헨슨도 지금 좀 몸이 안 좋아서 계속 출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멀로도 지금 좀 약간 좀 팀의 중심에선 좀 밀려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2위 팀하고 3위 팀 격차가 조금 2경기 차로 있고 그리고 이제 4위부터 8위까지가 좀 치열합니다. 88승부터 82승까지 촘촘하게 갈려져 있고 그 다음 9위, 10위 동률 79승 그리고 11위 70승 그리고 꼴찌 61승 네. 후반기 초중반에 좀 말아먹은 게 좀 많아가지고 그 올스타 브레이크 기점으로 해서 좀 올스타 브레이크 직전까지 좀 말아먹은 게 많아가지고 좀 아쉽게 됐고 최근에는 이제 좀 트레이드를 좀 하고 FA 여러 명 데려온 게 좀 터지면서 이제 상위 팀한테도 고춧가루를 좀 뿌렸고 이제 또 순위 경쟁하고 있는 팀한테도 고춧가루를 뿌리는 등 이제 좀 그동안 판타지를 하면서 항상 그 꼴찌를 해본 적은 사실 없었거든요. 그냥 상위권, 뭐 중위권, 하위권은 해봤지만 꼴찌를 해본 적은 없었고 또 이렇게 그 상위권을 상대로 이렇게 고춧가루를 뿌린다, 발목을 잡는다 그런 표현을 할 정도로 좀 선전을 해봤던 기억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좀 이번 시즌은 좀 색다른 재미를 좀 느끼고 있습니다. 좀 발목을 잡으면서 좀 희열을 느끼는 좀 이상한 성향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좀 약간 그런 맛으로 지금 좀 판타지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앞길 바쁜 팀들의 발목을 붙잡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뭐 꼴찌를 만나면 사실 상위팀 입장에서는 그냥 쉬어가는 주래 라고 생각을 했지만 절대 그런 호락호락하게 승수를 넘겨주는 팀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시즌 끝까지 컨셉을 잡고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사실 그래야 좀 판타지가 좀 재밌어지죠. 꼴찌라도 절대 만만하게 보지 않고 끝까지 해봐야 알 수 있는, 물론 뭐 위닝 시리즈까지는 제가 챙겨지기는 조금 쉽지 않지만 위닝 시리즈는 힘들더라도 4승 5패, 3승 6패에서 마감하는 수준? 3승 6패도 아니고 4승 5패. 저희 팀이 4승 5패로만 챙겨와도 상위권 입장에서는 굉장히 손해봤다는 느낌이 많이 들 거예요. 특히나 최상위권. 지금 뭐 2, 3위 그룹, 또 4위에서 또 8위까지 그룹, 특히 4위에서 8위까지의 그룹이 좀 큰데 6경기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뭐 맞대결 한번 붙었다가 좀 스코어가 확 갈려버리면은 5경기 또 7경기까지 뒤집을 수가 있으니까 모르는 거죠. 그래서 좀 약간 요즘 그런 재미를 하고 있고, 리그2 같은 경우에는 사실 1위하고 꼴찌가 완전히 갈라져서 조금 재미가 없습니다만 그나마 2등, 3등, 제가 지금 또 3등을 달리고 있는데 이번 주는 1위 팀을 만나가지고 고전하느라고 조금 밀렸고, 이제 1위 팀, 2위 팀 다 만났고 하위권 팀들만 남았으니까 좀 다시 또 달려봐야겠죠. 이 정도로 동향을 얘기했고, 그리고 레드삭스님, 사실 리뷰가 별로 없는데 리뷰가 정말 알차요. 그래서 저는 리뷰가 적더라도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그리고 그 리뷰들이
차곡차곡 쌓이는 게 굉장히 좀 좋더라고요. 뭐 다른 팟캐스트를 가보면은 좀 리뷰가 듬성듬성 있고 이렇게 리뷰가 길다랗지도 않고 네 그래서 뭐 사실 뭐 리뷰가 많이 올라오면 좋죠. 정말 많이 올라오면 좋은데 좀 더 알찬 리뷰가 올라올수록 좀 더 좀 값지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네 그래서 레드삭스님의 리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빵콩남님. 지난 방송도 잘 들었습니다. 제가 몰랐는데, 매니아에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이 레드삭스님이셨더라고요. 네. 이제 와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갑니다. 시즌 끝까지 부상이 저를 너무 괴롭히네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리그 1에서, 리그 1, 리그 2, 정말 부상당한 선수, 특히 시즌아웃 선수만 따져도 대여섯 명은 넘을 것 같아요. 다행히 플로베는 안착했으나 또다시 부상 악령이 도졌습니다. 이번 주인공은 콜리와 크라우더입니다. 콜리의 경우 이번 주 내내 사람 간만 보다가 주말이 돼서 3주 부상이 뜨더라고요. 예비슬롯에는 보틀러 자리도 있고 돌아오면 시즌 끝난 후라 버렸는데 네 오늘 아침 잭 크라우더의 2주 부상 소식을 들었습니다. 공업궤도 딱 플레이오프 기간에 부상당해주네요. 공업궤도가 여기서 반어법이겠죠? 대단한 스탯을 찍어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꾸준하던 선수들이었는데 게다가 설상가상 빌도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라 플레이오프 앞두고 총체적 난국입니다. 이 상황에서 빌마저 버리고 다른 선수를 영입하는 게 맞을까요? 그리고 현재 멤피스 주전 대부분이 부상이라 눈여겨보고 있는데 랜스 스티븐슨, 맷 반스, 토니 알렌 중 누가 좋을지 팬콩남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사실 지금 좀 판타지 리그 내에서 요즘 좀 핫한 팀이 멤피스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사실 지난주까지만 해도 그래도 뭐 어떻게 버티기 하나 보다 했는데 지난주 초반에 찰머스가 갑자기 쓰러지더니 아킬레스건 부상을 당해서 하루 만에 웨이브가 됐다는 소식을 듣고 이게 정말 NBA가 아무리 뭐 프로스포츠라고 해도 어쨌든 다 비즈니스구나. 네, 물론 찰머스의 계약이 올해 끝나고 이제 FA가 된다고 하지만 또 아직 젊은 선수고 나름 마이애미에서 우승 반지를 2번 껴본 그래도 유명한 선수고 한데 이렇게 아킬레스건 부상이 좀 심하긴 했지만 이렇게 부상 한 방으로 네, 주전 포인트 가드로 뛰던 선수가 갑자기 웨이브 돼버리고 네, 팀이 갈 곳이 없어진 신세가 되어버렸다 생각하니까는 좀 허망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네, 멤피스에 이제 그래서 잇몸들만 남았는데 마크 가솔 아웃당하고 랜돌프 언제 돌아올지 모르고 찰머스 방출당하고 콜리도 지금 아웃당했고 해서 이제 뭐 멤피스는 계속 뭐 10일짜리 계약 선수들을 계속 데려오고 있는데 네, 지금 현재는 랜스 스티븐슨, 네, 클리퍼스와의 트레이드로 데려왔죠. 또 맷 반스, 토니 알렌 이렇게 또 자메이카 그린 이 선수는 사실 서드 빅맨이었는데 네, 파워포워드에서 지금 마크 가솔도 없고 랜돌프도 없는 상황이어서 어쩌다 보니까 주전 포워드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계속 뛰고 있고 제가 봤을 때는 뭐 빅맨, 리바운드 같은 게 필요하다면 무조건 자메이카 그린을 데려가심이 좋을 것 같고 뭐 지난 경기는 좀 못했지만 지난 경기에서 더블 더블을 기록했더라고. 21득점 10리바운드였나? 네, 그랬고 랜돌프가 언제 돌아올지는 모르겠지만 부상 부위가 무릎인지라 조금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복귀 시점이 아직 정해진 건 아니어서 데이투데이로 판명이 나와 있긴 하지만 네, 어쨌든 돌아올 때까지 계속 쓰일 것 같아요. 그리는 또 돌아오더라도 계속 쓸 것 같고요. 또 랜스 스티븐슨, 반스, 토니 알렌 이 셋 중에 누굴 데려갈까? 요즘 좀 판타지에 FA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의 초유의 관심사인데 저는 일단 1순위로 스티븐슨 네 제가 왜냐면 스티븐슨을 데리고 있는데 제가 올스타 브레이크 때 이 선수 트레이드를 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이 선수를 데려왔어요. 그때 퍼센테이지가 한 6%였나? 네 근데 그냥 묻어두는 선수였어요. 그냥 뭐 멤피스 그래도 인디애나 나와가지고 샬럿이나 클리퍼스에 있을 때는 계속 중용 못 받고 그랬는데 이제 멤피스에서는 자기가 좀 휘저을 수 있는 스페이스가 많이 남아 도니까 또 선수 그때 당시에도 마크 가솔이 시즌 아웃당했던 상태였고 또 마이크 콜리는 있다고 하더라도 슈팅 가드가 그렇게 딱 정해진 선수가 없다고 생각이 됐어요. 또 왜냐면 포트레일리가 그때 샬럿으로 보내졌기 때문에
그래서 스티븐슨이 뭐 주전 슈가는 못 먹더라도 로테이션으로 한 20분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데려왔는데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주전을 먹게 되더라고요. 네, 의외로. 네, 그래서 일단 저는 어떻게 보면 땡 잡았죠. 네. 그 지난 경기에서 33득점 8리바운드 6어시스트. 네, 정말 미친 듯한 스탯을 또 보여줬고, 네. 또 지난 경기에도 10몇 득점 8리바운드 6어시스트. 네, 그렇게 다재다능한 또 모습을 다시 보여주기 시작하면서 이제 또 유저분들의 많은 선택을 받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한 30몇 프로인데 최근에 20몇 프로가 올랐어요. 네, 거의 한 몇백 프로 상승을 한 거죠. 그리고 스티븐슨이 인디애나 있을 때까지만 해도 사실 뭐 90%대 유지하던 선수였어요. 이제 샬럿 가면서 쭉쭉 떨어지고 뭐 클리퍼스에선 거의 쓰이지 않았던 선수인데 이제 멤피스에서 계속 쓰일 것 같고 반스 같은 경우에는 슛 기복이 좀 심해요. 네, 잘 들어가는 날에는 25득점까지 하고 최근 경기에서 트리플 더블까지 기록을 하는데 안 들어가는 날에는 정말 맘먹고 안 들어가요. 네, 한 뭐 11개 던져서 하나 넣고 네, 한 8개 던져서 빵개 넣고 그런데 이제 토니 알렌과의 차이점을 얘기하자면 득점력과 블락 네, 그 차이인 것 같아요. 토니 알렌은 사실 제가 시즌 초반에 썼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스틸도 못해가지고 쓰다가 버렸는데 지금은 그래도 스탯을 알차게 계속해서 뽑아내더라고요. 그래서 알렌은 스틸이 필요한 팀한테 최적화된 것 같고 반스는 3점 뭐 블락 네, 그리고 리바운드 어시스트도 간간히 해주는 등 좀 다재다능한 면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네, 이 정도로 하고 그리고 이제 플레이오프 기간에 부상 선수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레드삭스님께서 고민하고 계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그 부상 선수가 많은 상황에서 또 부상자가 언제 복귀를 할지 그 딱 복귀 시점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안고 가는 거는 사실 큰 의미 없다고 봐요. 이제 더 이상 플레이오프 기간에서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레드삭스님이 뭐 가령 우승을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물론 콜리와 크라우더가 제대로 복귀를 해서 마지막에 웃으면 좋죠. 하지만 콜리와 크라우더가 없는 상황에서 그 우승 문턱도 못 밟고 떨어진다면 네, 그러면은 웃을 기회조차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웃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플레이오프에서는. 그래서 어떻게든 콜리 크라우더 다 버리고 네, 어떻게든 콜리와 크라우더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선수를 찾아가지고 최대한 FA를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이름값에 네, 연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콜리 같은 경우에는 3, 4주 아웃이어서 거의 정규 시즌 종료한 것 같고 크라우더도 2주 정도여서 돌아와봤자 1, 2주 가량 뛸 수 있는데 그러니까 콜리 크라우더가 아웃됐으니까 같은 팀에 대체자. 뭐 밑에 말씀했던 멤피스 3인방 그리고 또 크라우더 같은 경우에는 에반 터너. 네, 에반 터너도 물론 3점이 별로 없긴 합니다만 이와 달리 어시스트 면에서 좀 두각을 많이 드러내는 선수여서 또 다재다능한 면도 있고 그래서 에반 터너가 남아있으면은 크라우더를 과감하게 버릴 것 같아요. 남아있지 않다면 마커스 스마트는 조금 딸릴 것 같고 네, 어쨌든 최대한 이제 더 이상 부상당한 선수들의 이능값이 연연하지 않고 최대한 FA에서 어떻게든 건져 오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고 저희 팀 리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팀 리뷰로 돌아왔습니다. 사실 리뷰를 저기 앞에 리뷰 읽어주는 시간에서 거의 다 해버렸기 때문에 리그 동향하면서 다 해줘버렸기 때문에 사실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뭐 그냥 이번 주 저희 팀 리뷰는 조금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리그 1 같은 경우에서는 역시나 또 고춧가루를 뿌리는 데 성공해서 3승 5패 1무를 기록했습니다. 그 초반에 너무 일정이 밀려가지고 8대1로 밀리길래 이번 주는 끝났구나 싶었는데 다행히 후반에 접어들면서 다시 또 기회가 생겨서 네, 다시 반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승 5패까지 갔는데 마지막 날에 블락이 무승부로 끝나면서 아쉽게 1무를 내주고 3승 5패 1무를 기록했습니다. 일단 뭐 랜스 스티븐슨이 완전히 터져가지고
되게 효과를 많이 봤고, 드루 할러데이도 굉장히 좋았지만 좀 턴오버가 많았다는 거. 그리고 마일스 터너를 데려왔어요. 그 토니 파커와 파출리아라는 좀 애물단지 선수들을 버렸는데, 일단 브랜든 나이트가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네, 1월 16일이었나 21일이었나요? 그때부터 안 나와가지고 쭉 안 나오더니 드디어 나왔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힘줘서 얘기하는 거는 그동안 나이트를 얼마나 기다렸는지에 대한 열망과 또 그에 대한 분노, 네, 데려와놓고 한 경기도 못 쓰고 IR에 박아둔 그 심정이 정말, 네, 속이 부글부글 끓더라고요. 사실 후반기에 반등을 할 여지가 0.9% 정도 있었는데 0.9%, 네, 그랬는데 브랜든 나이트 트레이드, 네, JJ 레디카 1대1 트레이드를 했는데 나이트가 들어오자마자 들어 누워버려가지고, 네, 0.9%가 거의 이제 0으로 수렴하게 되는 계기가 되어버렸죠. 네. 어쨌든 근데 나이트가 돌아왔는데 그 폭발력은 솔직히 인정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네. 골든 스테이트와의 경기, 홈 경기, 네, 오라클 아레나에서 펼쳐진 피닉스와 골든 스테이트. 사실 토토로라고 하면은 무조건 골든 스테이트에 몰빵을 할 텐데, 이 피닉스가 정말 대열을 낚을 뻔하다가 커리가, 네, 또 다시 불을 끄면서 결국 골든 스테이트가 이겼지만, 네, 그날만큼은 커리랑은 비교가 안 될 정도, 비교를 해도 될 정도로 나이트가 잘했습니다. 뭐 3점슛 6개, 뭐 6리바운드, 또 7어시스트 기록하고, 그래서 우리 팀이 이제 확실히 좀 가드 쪽으로 이번에는 좀 컨셉이 체인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그렇게 되면서 IR에 있는 선수를 빼오다 보니까 결국엔 토니 파커가 버려졌고, 토니 파커 같은 경우에는 좀 한 경기 쉬고 돌아왔을 때 스탯이 20득점 12어시스트를 기록하길래 괜찮다 하고 봤더니 다음 경기에 또 다시 원래대로 또 그냥 흐물흐물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버렸고, 또 파출리아도 결국에는 버렸습니다. 마일스 터너를 데려오는데, 네, 결국엔 파출리아가 나가게 됐죠. 또 파출리아를 버리면서 이제 좀 부족한 스탯을 채우려고 뭐 단기 카드로 좀 쓰고 해서 어쨌든 이제 파출리아와 파커가 버려지고 마일스 터너와 브랜든 나이트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단기 카드로 썼던 선수는 다시 미르자 텔레토비치로 대체를 했고요. 텔레토비치 같은 경우에는 좀 되게 제가 애착이 좀 가는 게, 시즌 초반부터 제가 좀 데려다가 썼는데 3점이 계속 터지길래 좋다 하다가 다시 슬럼프에 빠지길래 이제 버려야지 해서 버렸는데 다시 또 살아나길래, 네, 이래저래 좀 롤러코스터를 많이 타고 있는 선수예요. 그래서 이 선수도 폐혈전으로 지난 시즌 고생했는데 어쨌든 피닉스에서 또 다시 명예회복을 하는 것 같긴 해서 좀 보기 좋은 선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다시 데려왔고, 이제 브래들리 빌만 만약에 DTD가 안 뜨고 5가 떴으면은 IR을 그 브랜든 나이트와 교체를 해서 좀 더욱더 활용할 수 있었을 텐데, 이게 3경기 연속 안 나오는데 DTD로 박아두는 경우는 대체 무슨 경우인지 절대 모르겠고요. 어쨌든 1대1은 이렇게 3승 5패 1무로 또 다시 고춧가루를 뿌리는데 성공했고, 리그2에는 1위 팀 상대였는데 1위 팀이 정말 운이 없었어요. 네, 부상 나간 선수가 너무 많았어요. 일단 부시에미치 아웃당했죠. 또 콜리 아웃당했죠. 포르징기스 나왔다 안 나왔다 했죠. 브래들리 빌 이번 주 싹 다 안 나왔죠. 또 드레이먼드 그린도 뭐 아니구나. 드레이먼드 그린은 아니고, 그렇게 4명이 빠져버리니까는 뭐 듀란트, 폴 조지, 화이트사이드 이렇게 있는데도 조금 부족하더라고요. 이 팀이 절대 득점이 부족한 팀은 절대 아닌데, 저희 팀한테 득점을 질동을 줬으면 확실히 좀 이번 주 로스터 운영하기가 정말 힘들지 않았을까,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한번 공감해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날에 쿤보가 트리플 더블을 기록하는 바람에 결국 어시스트를 따라잡혀서 결국에는 5승 4패로, 네, 어쨌든 제가 위닝 시리즈를 기록하게 됐죠. 네, 이렇게 저희 팀 리뷰를 끝냈고, 이제 업탑 3와 다운탑 3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업탑3와 다운탑3로 돌아왔습니다. 첫 번째로 언급드릴 선수는 필라델피아의 널렌스 노엘입니다. 이 선수를 뽑은 이유는 다들 아실 거예요. 자이로 카포 선수가 오른쪽 무릎수를 받게 되면서 이제 정규 시즌 종료를 선언해서 이제 노엘 선수가 완전히 주전 자리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필라델피아 포워드진이 한 경기에 갑자기 여러 명 다치는 바람에 좀 노엘 선수의 비중이 좀 더 커지게 됐는데, 이제 노엘 선수의 이미지를 생각하면은 그냥 더블 더블 기록하고 블락 한 1.5개 정도 기록해줄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딱 그 모습을 제대로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오카포가 있을 때는 오카포가 공격을 많이 하면서 노엘이 좀 수비적으로 좀 치중을 많이 했는데, 이제 수비뿐만 아니라 공격면에서도 좀 기량을 선보이면서 다시 또 더블 더블 빅맨으로서의 모습을 다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노엘 이번 주 기록이 뭐 휴스턴 3월 9일 휴스턴전 17득점 9리바운드 2블락, 11일 브루클린전 13득점 11리바 3블락, 또 12일 디트로이트전 12득점 6리바운드 4어시스트 1블락. 네. 평균 시간도 30분대 초중반을 기록했고, 이 선수도 뭐 2경기 쉬다 돌아왔는데, 네, 그 사이에 오카포 선수가 무릎 수술을 받게 되면서 좀 자신의 입지를 좀 더 굳힐 수 있는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다음 시즌에 사리치 선수가 돌아오면은, 그러니까 사리치 선수라는 그 유럽 선수를 알박긴 해놨는데, 다음 시즌에 필라델피아로 올 거라고 필라델피아가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올 것 같은데, 온다, 또 그러고 이제 그 숨겨져 있던 사이버 선수, 네, 조엘 엠비드, 이 선수가 드디어 내년 시즌에 복귀를 할 거라고 합니다. 또 뭐 그 사이에 또 부상 나오면 할 말 없겠지만, 그럼 빅맨이 4명인데 그럼 무조건 한 명을 팔겠죠. 그러면 노엘을 팔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뭐 오카포도 있긴 합니다만, 노엘이 이제 좀 루키 스케일 계약이 끝나가는 상황이고, 네, 그렇죠. 어쨌든 그렇지만 이제 남은 4주 동안 노엘이 다치지만 않는다면 필라델피아에서는 쭉쭉 스탯을 뽑아낼 수 있는 빅맨, 거의 유일한 빅맨이 될 테니까 노엘을 데리고 계시는 유저분들은 참 좋을 것 같네요. 여러모로 유용하게 쓰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언급드릴 선수는, 네, 데빈 부커. 네, 이번 주 정말 갓부커였습니다. 갓부커. 네, 리그2에서 데리고 있는 선수였는데, 이번 주에만 그 20%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69.3%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 이 선수는 제가 좀 인연이 깊은 게, 그 이번 주 픽에서 자주 뽑혔던 선수였어요. 네, 이 선수 데려가라, 이 선수 데려가, 남아있으면 꼭 데려가라 그랬는데, 조금 하락세를 보이다가 3월 3일 마이애미전에서 34득점을 기록하면서 빵 터졌죠. 그때 마이애미의 심장, 네, 드웨인 웨이드한테 극찬을 받았었는데, 그 후로 자신감을 얻었는지 확실히 좋은 모습을 더 보여주더라고요. 뭐 어시스트 면에서도 지난 골든 스테이트전에서 11 어시스트 개인 최다 기록을 세웠고, 또 득점 기록도, 네, 마이애미전 34득점을 깨고 3월 10일 덴버전에 35득점을 기록했습니다. 그 전 경기에서는 또 32득점을 기록했었고요. 이래저래 좀 슈팅도 이제 딱 그 메커니즘이 잡힌 모습이고, 자유투도 그렇고 3점슛 개수도 많이 늘어난 데다가 이제 브랜든 나이트가 돌아오면서 리딩 걱정을 줄이니까, 근데 그것도 말이 안 되네요. 근데 지난 경기에서는 11 어시스트를 기록했으니까, 어쨌든 이제 부커가 그 나이트가 돌아오더라도 자리 뺏길 걱정은 없다. 네, 계속 주전으로 뛸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제 뭐 사실 피닉스 입장에서는 데빈 부커가 거의 루크 스카이워커급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피닉스 선즈가 이번 시즌 완전히 말아먹은 게, 두 주전 포가들이 들어놓은 것과 마커스 모리스 형제가 깽판 친 게 굉장히 컸는데, 이제 어쨌든 모리스 형제는 떠났고, 이제 그 가드진에서 새로운 희망이 나타났기 때문에, 사실 피닉스가 완전히 이번 시즌 붕괴되긴 했지만
또 로터리 픽도 얻었고 또 이번 시즌 갓 데뷔한 부커 선수가 이렇게 확 커버리면서 다음 시즌에 대한 좀 희망을 다시 얻게 된, 또 이제 블레스와 나이트 둘 다 복귀했을 때 부커를 또 어떻게 돌릴지 그거에 대한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다만 불길한 거는 피닉스가 드라기치, 블레스, 아이지아 토마스 3가드를 썼다가 폭망했던 전례가 있어서 과연 이 세 명은 다 데리고 갈지 조금 의문스럽긴 합니다만, 어쨌든 데빈 부커의 이번 주는 정말 핫했다. 네, 그래서 신인인데 한번 뽑아봤고요. 업탑 3에 뽑힌 신인들은 꽤 있었죠. 타운스, 포르징기스, 러셀 있었는데, 예, 그 선수는 사실 로터리 픽 선수들이었으니까 그럴 하는데, 이 선수는 13순위잖아요. 조금 아웃 오브 사이트였는데 이렇게까지 올라올 줄은 사실 몰랐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두 번째가 데빈 부커였고, 세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선수는 루올댕입니다. 사실 저는 루올댕이 그냥 끝난 줄 알았어요. 네, 이 선수 아마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번 주 픽에서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정말 그 상승세가 한 달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의 원인은 당연히 크리스머시의 전력 이탈이죠. 저는 보시랑 댕이랑 롤이 달라서 좀 공백을 메울 수 있을까 싶었는데 메우고 있더라고요. 그 원인으로 따져보면은 화이트사이드의 골 및 존재감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댕이 보시처럼은 못하지만 롤댕만의 스타일과 그 화산 화이트사이드의 스타일을 융화시킨다면 확실히 마이애미에서 좋은 영향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뜻대로 잘 이루어져서 굉장히 마이애미도 지금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고 한 것 같습니다. 댕이 지금 계속 2월 20일 이후부터 두 자릿수 득점을 계속 기록하고 있고, 리바운드도 그렇고 3점슛도 꾸준하게 넣고 있고, 어시스트, 스틸 다 꾸준하게 그 평균 어시스트, 평균 스틸을 넘어서는 기록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몰 포워드, 또 그냥 포워드가 부족하신 분이라면 무조건 데려가야 되는 선수로 떠올랐어요. 이제 FA 리스트에서 이미 지금 72%면은 웬만한 리그에서 거의 다 데려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FA 남아있어서 데려왔는데 확실히 잘 데려온 것 같습니다. 일단 저도 크라우더 선수가 아웃당해서 스틸 쪽에서 좀 약화가 있었는데, 스틸과 3점 쪽에서, 근데 이 선수가 들어오면서 스틸과 3점에서 확실히 메워지는 부분이 있어서 크라우더를 사실 버려도 그냥 괜찮을 것 같기도 해요. 네. 다만 이제 저는 대진 운이 조금 이제 좋아져서 상위권 팀하고 만날 일이 없기 때문에 일단 크라우더를 조금 지켜보는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댕을 좀 잘 뽑은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운탑 3로는 첫 번째로 얘기 드릴 선수는 케빈 러브. 네, 클리블랜드 지난 시즌에는 몸이 준비가 안 돼서 좀 못했다라고 하는데, 이번 시즌도 지금까지 와서 보면은 지난 시즌과 비교해서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다. 네, 라고 말하고 싶네요. 무엇이 그를 클리블랜드에 남게 하는지 저는 사실 좀 모르겠어요. 물론 미네소타에서 그렇게 스탯 찌질이 노릇을 할 때는 우승을 하고 싶다는 열망 하에 이적을 한 거지만, 지금 우승 컨텐더 팀에 있어서 그런가요? 저는 사실 르브론 헤이터는 아닙니다만, 르브론이 그 블랙 감독과의 정치질을 통해서 블랙 감독을 잘랐을 때부터 조금 르브론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케빈 러브도 그렇고, 심지어 카이리 어빙, 그래도 어빙은 클리블랜드의 프랜차이즈 스타잖아요. 어빙조차도 좀 르브론과의 불화설이 떴을 때, 과연 르브론이 지금 이제 선수 경력 10년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과연 이게 옳은 건가? 물론 슈퍼스타인 거 맞고 정말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선수인 건 맞습니다만, 이렇게 슈퍼스타, 자기 바로 아래급 티어의 슈퍼스타들을 이렇게 홀대하는 게 과연 좋은 건지, 네, 좀 아쉬운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 희생자 중에 한 명이 케빈 러브이고요. 사실 케빈 러브도 미네소타에 있을 때에 비하면 확실히 롤도 완전히 줄어들어서 그 내부적인 불만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저는 5년에 110일 계약을 한 것도 좀 의문스럽고, 르브론이 이번 시즌 끝나고 또 클리블랜드 떠날 수도 있겠죠. 옵트아웃 하고.
네, 어쨌든 케빈 러브는 클리블랜드가 남아서 그렇게 장기 계약을 맺은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고요. 이번 주는 좀 부상이 있어가지고 몇 경기 못 뛰었는데 확실히 예전만큼의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뽑아왔습니다. 심지어 체닝 프라이를 데드라인에 데려왔고 또 트리스탄 톰슨도 최근 3경기 계속 WW를 기록하면서 케빈 러브가 없어도 르브론과 어빙 뭐 이렇게 굴려대면은 케빈 러브의 공백을 메울 수 있다는 그런 클리블랜드의 경기력을 보여줘서 케빈 러브가 과연 이런 투명인간 취급을 받아도 되는 건지 싶어서 한번 다운 탑3에서 언급을 해보고자 뽑아왔습니다. 네, 어쨌든 케빈 러브가 사실 그 클리블랜드에 오기 전까지는 무조건 1라운드에서 뽑히는 선수 중에 한 명이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드마커스 커즌스? 근데 착한 커즌스. 네, 착한 커즌스. 커즌스는 부상도 있고 뭐 멘탈 이슈 때문에 뭐 결정하는 경기가 많았는데 러브는 뭐 멘탈 이슈는 사실 없었잖아요. 클리블랜드 아니 미네소타에서 뭐 마지막에 이제 떠나고 싶다 그 얘기를 한 거에는 별다른 게 없었는데 뭐 부상으로 한 시즌 날려먹은 거 빼면은 네 어쨌든 좀 이렇게 가치가 팀 상황에 의해서 계속 평가 절하되는 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도 네, 좀 팀 상황에 의해서 좀 이래저래 좀 평가가 떨어지고 있는 세크라멘토의 루디 게이 선수입니다. 루디 게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 시즌 쭉 데리고 있었고 이번 시즌에도 데리고 있었는데 지난 시즌의 루디 게이와 이번 시즌의 루디 게이가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지난 시즌의 루디 게이는 커즌스 바로 다음. 네, 어쨌든 2옵션. 커즌스가 안 나오면은 루디 게이가 무조건 공 잡고 노는 팀이었는데 이제 이번 시즌에 좀 세크라멘토가 공격적인 영입을 하면서 론도도 데려오고 쿠퍼스도 데려오고 벨리넬리도 데려오고 일리컬리 스테인도 드래프트를 뽑고 또 맥클레어모 있고 뭐 이래저래 좀 쏠 선수들이 많아가지고 어쨌든 루디게이의 서열을 보자면 이제 2순위를 뺏기고 론도한테 뺏기고 3순위가 되었는데 뭐 또 어떻게 다른 선수들이 터지는 날에는 3순위도 아니고 4순위, 5순위로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2월 말에 2경기 쉬고 나서 돌아왔는데 그렇게 썩 예전만큼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선수랑 비교되는 선수가 고든 헤이워드인데 사실 이번 시즌 개막하기 전까지만 해도 제 생각은 아무래도 루디게이가 좀 더 낫지 않나 싶었는데 이번 시즌을 통해서 이 두 선수의 평가가 완전히 이제 엇갈린 것 같아요. 이제 고든 헤이워드는 이제 주전 포인트 가드가 빈약한 유타의 그 리딩을 책임져 줄 수도 있는 스몰 포워드, 약간 포인트 포워드의 느낌으로 가고 있고 루디게이는 약간 세크라멘토에서도 이도저도 아닌 좀 트위너가 되어가는 느낌? 그래서 트레이드 데드라인 때 이 선수가 뉴올리언스 펠리컨스로 이적하고 싶다고 얘기를 한번 꺼냈다는 인터뷰를 봤었는데 결국 불발됐죠. 저는 좀 세크라멘토를 탈출하지 못한 게 조금 판타지 유저분들한테는 좀 아쉽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세크라멘토도 이번 시즌 거의 완전 끝난 것 같고 또 플레이오프 진출 못하게 됐으니까 어쨌든 계속 뛰겠죠. 커즌스랑 론도랑 어떻게 보면 계속 루디게이는 시즌 끝날 때까지 고통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급해볼 선수는 이 선수 이번 주 스탯을 보고 좀 놀랐어요. 마신고타신데 이 선수가 이번 시즌에 어떤 좀 유의미한 기록을 남겼는지 살펴보면은 그 NBA에서 대표적인 리바운더를 생각하면 두 선수가 떠오를 거예요. 안드레 드러먼드랑 디안드레 조던인데 그 바로 다음 티어가 네, 마신고타시였습니다. 좀 놀랍죠? 사실 그 두 선수랑 이 선수랑 무게감을 따져본다면 그 드러먼드와 디안드레 조던이 월등하게 존재감이 높은 선수인데 마신고타도 워싱턴 내에서는 정말 리바운드에선 독보적인 선수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네. 뭐 20리바를 잡아주는 경우도 있었고 24리바운드 네, 터지는 날에는 그렇게 마구마구 터지는 선수고 득점력도 뭐 나쁘지 않았고요. 또 그 앞선 두 선수에 비해서 또 장점이라고 따져볼 만한 거는 자유투. 네, 이 드러먼드와 디조던의 자유투율을 합친다면은 둘이 합쳐서 100%를 못 넘길 거예요. 네, 그래서 심각한 흠이 있는 두 선수인데
고탓은 그것도 아니고 자유투율도 괜찮은 좀 영리한 빅맨인데 이번 주 스탯만 봤을 때는 사실 좀 지난 시즌까지의 고탓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 싶어요. 8득점 4리바운드, 또 2득점 2리바운드, 또 12일 경기에는 8분밖에 뛰지 못했다고 하는데 뭐 부상이 있어서 그런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 뭐 모르겠어요. 파울 트러블? 파울 트러블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워싱턴에서 이렇게 고타시 또 잘해줄 거라고 별로 기대를 안 했었고 제가 지지난 시즌에 이 선수랑 뭐 오카포랑 트레이드 1대1 트레이드를 할 때 이 선수 데리고 있다 초반에 트레이드를 했었는데 워싱턴에 가서 꾸준하게 활약을 펼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트레이드 실패구나. 고타시랑 누구랑 바꿨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네, 어쨌든 이렇게 고타시 쭉쭉쭉쭉 성장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이 좀 약간 고타시 좀 나이가 좀 있지 않나요? 어쨌든 네, 이렇게 다운 탑3까지 뽑아봤고 이제 이번 주 픽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픽으로 추천드릴 선수는 또 세 선수를 뽑아왔는데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릴 선수는 조금 의외였어요. 왜냐면은 FA에 남아있는 확률 그 보유율이 생각보다 적더라고요. 루윌리엄스인데 오늘 경기만 봐도 솔직히 이 선수의 존재감이 어느 정도인지는 대충 짐작을 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뉴욕과의 그 진흙탕 매치에서 거의 게임 끝난 상황에서 4쿼터에 루윌리엄스가 그렇게 폭포처럼 쏟아내는 3점 슛을 보고 이 선수는 확실히 강점이 있는 선수구나 싶었습니다. 펀치가 있는 선수. 그러니까 3점 슛과 자유투율이 좋은 선수. 다만 이제 다른 생산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또 야투율이 좀 낮은 거 빼면은 어쨌든 루윌리엄스가 좀 이래저래 좀 필요한 유저들 분들이 좀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 선수의 보유율이 50%가 채 넘지가 않고 있어요. 지금 한동안 좀 안 나와가지고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46%면은 뭐 일단 절반 이상은 아예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했고 나머지 절반에서도 이제 FA로 남아있는 경우가 꽤 있을 것 같은데 남아있다면 이제 그리고 누적 스탯이 좀 딸린다 생각이 되면 루윌리엄스를 한번 챙겨가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네. 그래서 한번 뽑아왔고 이 선수는 사실 이름값 때문에 뽑아왔고 나머지 두 선수는 이제 좀 실속 있는 선수들로 한번 뽑아왔는데 두 번째는 이번 22화 내내 계속 얘기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랜스 스티븐슨 최근에 핫해진 선수죠. 37% 기록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만 22%가 늘었습니다. 이 선수는 지금 뭐 멤피스 로스터가 완전히 붕괴된 상태이다 보니까 출전 시간이 당연히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생산성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득점, 리바운드, 스틸, 어시스트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래저래 다재다능해서 네, 무조건 데려가심이 좋을 듯 합니다. 또 포지션도 슈팅가드와 스몰포워드 동시에 겸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래저래 좀 유동성 측면에서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뽑아본 선수는 호세 칼데론. 오늘 LA 레이커스와의 경기에서 경기를 끝내버린 윌리엄스가 그렇게 기를 쓰고 추격을 했지만 호세 칼데론의 0.2초 넘기고 던진 3점 슛이 들어가면서 결국 연장까지 가지 못하고 경기가 끝나버렸습니다. 이 선수의 보유율은 10%밖에 안 되는데요. 이 선수를 뽑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최근 3경기 동안 어시스트가 정말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사실 득점은 사실 기대 안 하는데 저번 경기에 12어시스트였나요? 보고 깜짝 놀랐어요. 물론 칼데론 선수가 예전에 어떤 선수였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뭐 토론토, 디트로이트 이렇게 이적했을 때의 스탯을 어느 정도 찍어내는지 알고 있었는데 이제 폼이 많이 떨어지고 뉴욕으로 이적하면서 거의 존재가 없는 미미한 선수이다가 다시 후반기에 불꽃을 태우고 있는데 뭐 어시스트가 필요하신 포인트 가드라면 무조건 데려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길게 바라보고 데려갈 선수는 아니고 이 선수의 불꽃이 꺼졌다 싶으면 무조건 버리는 쪽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출전 시간이 생각보다 꽤 늘었다고요. 30분대 초반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렉스턴 갤러웨이와 뭐 제리언 그랜트 선수가 나오는 줄 알았는데 칼데론이 일단 뭐 주전으로 계속 뛰나봐요. 네, 이렇게 한번 뽑아왔고 오늘은 좀 약간 힘을 줘서 말하다 보니까 좀 목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네요. 좀 힘 줘서 말할 게 여러 개 있어가지고 얘기를 해봤는데 어쨌든 이번 주도 좀 굉장히 저한테는 좀 이게 롤러코스터 타듯이 좀
드라마틱하게 일주일이 지나갔던 것 같고, 근데 또 이번 주에도 열심히 고춧가루를 뿌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뷰 또 남겨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레드삭스님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레드삭스님 닉네임을 보고 질문을 드리는 건데, 제가 저 예전에 한번 MLB 판타지 얘기를 한번 꺼냈었는데, 레드삭스님이라면 MLB 판타지에 대한 관심도가 있는지 제가 좀 궁금해졌어요. 왜냐면은 MLB 판타지를 만약 하게 된다면 이 방송을 활용을 해서 다시 또 MLB 판타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서 MLB 판타지를 하고 싶은 분들을 좀 모집하고 싶은데 제 주위 지인들은 없어가지고 지금 잠정 보류된 상태여서 혹시나 레드삭스님이 관심이 있으신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여운을 남기고 저는 이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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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립니다.